네, 비타민 C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자, 비타민 C. 그래서 여기에는 이중결합이 없고 단일 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쪽은 두 선이 여기 그어져 있죠. 두 선이. 요게 차이가 있다. 예. 요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당을 뭐 좀 많이 먹어도 걸리는 병이 당뇨잖아요. 당뇨인 것처럼 비타민 C도 사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예, 다만 이 자체가 물 속에 들어가서 pH에 따라서 이온화가 되어집니다. 이온화, 즉 마이너스를 띠는 것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장에 좀 자극을 줄 수 있다. 장에. 위장이 아니고 소장 이런데, 대장 이런데. 그래서 많아짐에 따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인 거죠. 예. 그래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거죠.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 드셔도 괜찮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다들 겁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전혀 예,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뭐 얼마나 잘 많이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뭐 부작용 많이 적혀 나오는 그런 부작용들 있기는 뭐 여러분들도 수많은 부작용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그런 문제보다 더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내 몸이 나를 고쳐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변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힘든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한 두세 달 먹고 아주 컨디션 좋게 잘 지내다가 감기가 와가지고 조금씩 고생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정도 문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비타민 C가 주는 문제는 크게 없다. 다만 이로움을 주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그 이로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생활 습관 질환, 대사성 증후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다라는 건데 이거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의 핵심 키포인트가 제가 알아냈다라기는 좀 그렇지만 발견했다, 찾았다, 느낀다, 관찰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소금이랑 같이 먹어주면 비타민 C는 제가 볼 때는 소금이랑 같이 먹어주면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이랑 같이 먹어주면 혈압이 저혈압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혈당이 저혈당이 되어버린다. 어떤 사람일 때 혈압약을 먹고 있거나 당뇨약을 먹고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네, 뭐 안 드시는 분들이야 뭐 문제가 없는 거니까 전혀 뭐 이상이 없겠지만은 이런 정도의 그 엄청난 그런 그 기능 효과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비타민 C를 엄청 먹여가지고 이제 고혈압, 당뇨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현재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안다라는 거죠.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정보를 사람들한테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좋아지고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오늘 한번 채팅창에 지금부터 한번 써보십시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비타민 C 먹고 나는 무엇이 좋아졌는지 글 한번 써주십시오. 예, 뭐 목소리는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뭐 목소리 넣으시고 싶으신 분은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를. 네, 지금 전화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전화번호 여기다가 한번 찍어 드릴 테니까. 네, 오늘 전화하셔도 괜찮아요. 네, 전화기 지금 네, 제가 방송 때문에 전화기 한 대,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촬영용 한 대, 또 여기 또 한 대, 예,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걱정 마시고, 이제 또 이렇게, 앞으로는 방송 시간에도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전화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전화해주세요.
염려 놓으시고. 예. 자, 그리고 또 오신 분 중에 보니까는 지니님 부럽네요. 아닙니다. 종종 요리를 해주거든요. 오, 좋으시겠습니다. 요리를 해주시는구나. 네. 다들 또 두려워서 전화를 못 하시나? 비타민C 먹고 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스타나이님은 피로가 회복이 되었구나. 그러면 피로가 회복이 되었다, 이게 필요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결국 이게 비타민C가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네, 피로라고 하는 거는, 피로가 생기는 이유는, 세포 속에서 젖산이 축적되어져서 주로 이제 근육통이 생기고, 또 몸이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적혈구가 뭉쳐지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는 어깨가 땡기고 또 몸 대사가 안 되니까는 몸이 무겁고. 자, 무겁다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충분하게 안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그 안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산소가 안 가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자가 들어가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 먹고 이 피로가 줄었다, 이 얘기는 산소가 잘 간다, 이런 얘기도 반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가 잘 간다, 이것도 근육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전자가 공급이 잘 되어서. 그래서 이런 나타나는 증거만으로도 얘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자, 계속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 이숙님은, 박경현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네, 이숙님, 머리가 띵하는 증세가 사라졌다. 이거는 이제 머리 띵이 나타나는 이유는 산소가 부족한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비타민C가 산소를 공급을 잘 하게 되니까는 띵이 없어지는 거죠. 띵만 되나요? 네. 띵 말고도 좋아지는 게 엄청 많죠. 네. 눈 부신 것이 많이 없어지고, 눈부심하고 비타민C의 관계가, 이거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눈부시는 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로는 뭐라고 어떻게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밝아졌다는 얘기, 눈부시다는 얘기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 조리개 조절이 잘 되는 거네요. 오, 예! 나도 하나 알아냈어요. 이야, 조리개 조절이 잘 되는, 조리개가 원래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밝은 빛이면 이게 좁아지고, 그 어두운 빛이면 이게 조리개, 이게 뭡니까? 이거 동자의 안쪽에 있는 조리개. 요거 뭐죠? 누가 한번 써주세요. 요거의 크기가, 빛이 밝으면 작아지고 빛이 어두워지면 넓어지고, 이게 조절이 되어지는데, 이거 조절이 옛날에는 그냥 커져만 있었던 거죠. 줄거나 이게 잘 안 됐고. 근데 이제 이게 작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거죠. 이야, 눈부시는 게. 맞아요. 저도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눈부셔지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 눈부시는 게 줄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효과가 나타나는군요. 와우. 카우. 자, 눈부시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끝이 저린 거는, 저거는 이제 모세혈관 혈액순환 일단 잘 됨으로 인해서 전자가 잘 공급이 되어지고, 저거는 이제 소금을 먹어도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비타민C가 전자를 공급을 하니까는 저렇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감각 없던 것이, 손끝이 저리고 감각이 없었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다. 이야우. 야, 이숙님 어느 동네 사십니까? 진짜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렇게 이제 좋아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비타민C. 네. 정선이님 안녕하세요. 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뭐 울산 가셔서 많이 드시고 오셨나봐요. 몸무게가 또 500g은 넣으셨네요. 제가 안 봐도 보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 노래도 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안 봐도 비디오. 네. 이윤신님 안녕하세요. 소화는 잘 되고 계시나요, 이윤신님? 네, 20몇 년간 소화 안 됐다가 내알 먹고 고치신 분이 이분 아닌가? 소화가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네, 오메가3는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요. 맥스 6g 정도까지는 먹어야 되고요. 뭐 낮게는 한 3g? 한 끼에 2g이나 1g 정도 네, 드시면 되는데 식사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죠. 지니님, 안구 건조증이 없어졌어요. 안구 건조증은 이제 수분 대사가 잘 된다 그 얘기인데, 그 수분이 림프하고 체액의 물이 이제 잘 지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체액의 물이 잘 지나간다. 비타민 C가 네, 근데 뭐 건조한 곳은 웬만한 곳은 대부분 다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건조한 곳이 대부분 다 좋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공. 동공. 동공이라고. 네네네네. 솔향기님 안녕하세요. 이분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솔향기님 이름 좀 적어줘요. 이분이 내가 아는 분인 것 같은데, 이 말을 안 하니 이제 알 수가 있나. 우리 동네 사시는 그분 같은데, 비타민C 섭취하고 소화는 물론 10년 된 불면증이 없어졌습니다. 오 마이 갓! 정말요? 아니 제가 아는 그 솔향기님 맞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좀 모른 채 모르게 하시지 말고 제가 우리 밴드에 와가지고 눈팅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인 것 같은데 말이야. 야, 소화는 물론 10년 된 불면증. 불면을 10년이나 가지고 계셨군요. 야, 그렇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참 내가 그렇게 이분 맞는데 비타민C 먹으라고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도 허투루 듣고 이제 제대로 들었나 본데. 맞죠? 내가 아는 그분. 정선이님, 저는 비타민 먹은 지 3개월 다 되어 가는데 좋아진 게 너무 많아요. 네, 제가 많이 좋아지신 거죠, 제가. 맞죠? 1번 소화가 잘 되고, 2번 눈 건조증 없어지고, 네. 3번 잇몸이 자주 붓는데 없어지고, 우와우, 우와우. 발 뒤꿈치 찌릿찌릿 없어지고, 발 뒤꿈치가 전기 문제가 있었군요. 전기가 이제 잘 통하게 되고, 5번 발톱 무좀이 연해지고, 네, 좀 지나면 이제 다 없어지겠죠. 6번 팔에 힘이 없었는데 좋아졌고, 등 너무 맞춰 단 살은 더 불었어요. 네, 살은 좀 더 찌십시오. 그래가지고 좋아지는 그러니까 나쁜 곳이 거의 없어야 돼요.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대사가 잘 되면 이제 지방 대사가 잘 되니까 지방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껴있는 지방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세포로 들어와서 세포 속에서 지방이 다시 포도당으로 바뀐 뒤에 이게 이산화탄소가 돼 가지고 폐를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몸이 좋아지면 자연히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살이 쪘다고 해봐야 2kg 정도밖에 안 쪘을 텐데, 그 늘어난 몸무게를 한번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늘어난 키로수 2kg 이상 안 올라가요. 제 말이 별로 안 틀리는데 이 말도 안 틀리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러니까는요, 드셔도 크게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뭐 5kg가 늘었다 그러면 문제 있어요. 네, 문제 있으니까 문제를 푸셔야 돼요. 네, 푸시면 됩니다. 그것도. 그리고 당분간 몸이 좋아질 때까지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 몇 킬로 찌셨냐고요. 늘어난 게 2kg 늘었나요? 네, 5kg가 늘었나요? 2kg는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으로 키토산을 먹으면 약간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하고 날씬한 사람들은 봐요. 2kg 맞잖아. 2kg 정도는 늘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늡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다음부터 빠지게 돼 있어요.
지니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20년 동안 연구한 데이터. 네, 도사는 또 무슨 도사가 아니라 돌팔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지. 비타민C나 까먹어야겠네 이거. 비타민C 오늘은 2개, 아까 2개 먹었으니까 또 2개 먹고 좀 이따가 또 먹고 아까 먹고 또 먹고 좀 이따 먹고 또 먹고. 네, 또 커피하고 먹어요 저는 또. 이슬이님, 써니씨는 키토산만 파세요. 또 뭔 소리야 이건 또. 이숙님, 저도 잇몸이 탄탄한 느낌이고 얼굴이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이야, 다들 미인 다 되겠네. 이제 살 빠지지. 누구는 글루타치온 먹고 피부 좋아, 피부가 하얗게 돼가지고 그냥 하얗게 돼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 하시는 것 같더만. 뭐 내색은 안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들켰죠. 진짜 글루타치온 배곡이 맞긴 맞나 봐요. 글루타치온이 피부를 굉장히 밝게 그리고 맑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를 맑고 밝게 해준 이 써니님, 써니님이 아니라 참 이슬이님. 이거 써니님 이름만 자꾸 부르지. 이슬이님, 네. 이슬이님 좋아지셨으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야죠. 다들 좋아요가 별로 안 눌러지나봐. 네, 좋아요를 못 누르시는 분은 손가락이 없거나, 네, 손가락이 없거나, 누르는 데가 어딘지 못 찾거나 그런 분들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다들 좋아지신 데가 이렇게 많이 있죠. 잇몸 탄탄해지는 거는 어차피 잇몸이 부어 있었는데, 부었던 이유가 혈액 속에, 혈액에 특히 모세혈관이 압력을 받아 가지고 있는 거죠. 압력을 받은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막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잇몸이 그랬다라는 거는 신장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오줌누로 더 잘 가실 거예요. 훨씬 더 이제. 그리고 피곤한 게 줄어드는 거죠. 신장에서 이상한 물질들을 빨리빨리 걸러서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주니까는 이제 피곤한 게 또 줄어드는 거고, 또 한동안은 아마 처음 비타민C 먹었을 때는 오줌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겠죠. 모르고 그냥 지나갔겠지만은. 근데 이게 이 잇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몸의 모세혈관은 어디나 어떤 장기나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숙님은 가슴이 답답한 것도 조금은 줄었을 테고, 뭐 당연히 소화는 잘 되게 되어진 거고, 그래서 모세혈관이 있는 눈이나 이런 데도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몸 전체 구석구석 다 좋아지신 겁니다. 근데 다만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는 몸이 이제 청소가 잘 되고 순환이 잘 되고 또 같은 것들이 전부 분해가 되어서 잘 없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적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게 이제 비타민C의 기초에 있어서 구조가 이런 형식으로, 네, 비타민C는 요게 비타민C고, 네, 그 다음에 이쪽이 글루코스, 포도당이라는 거죠. 예, 요렇게 다른데,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은 비타민C의 요 H가 큰 일을 한다 이거죠. 요 H, 예, 요 H, 네, 이 H, 예, 이 H가 일을 하는데, 저 H가 이제 떨어져 나오면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건데, 저 H가 원래 떨어져 나오면 그냥 H거든요. 근데 떨어져 나왔을 때 H 플러스라는 걸로 바뀌어요. 자, 이런 떨어져 나온 H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붙어 있던 놈이죠. 이쪽에. 이 거꾸로 올라가니까. 요 H로 되어져서 떨어져 나온 놈이 물에 나와가지고 EH로 바뀐단 말이죠. 자, EH로 바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자, EH는 어떻게 생긴 무엇이고 EH는 어떻게 생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쪽 H는 속에, 이 H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양성자 한 개, 양성자 한 개. 이제 뭐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가 이 일렉트론 한 개 돌고 있고, 이쪽에 H는 이 양성자만 딸랑 있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제가 그렸습니다. 자, 이게 이쪽, 헷갈려. 이쪽이, 요쪽이 그냥 H고, 노가 나와서 떨어져 나오면 이런 H로 바뀌는데, 이 속에는 요 양성자만 딸랑 있고, 요거는 양성자하고 전자, 이 전자, 이가 전자입니다. 요 놈하고 같이 있는 놈이고, 이쪽은 요 양성자만 딸랑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차이인데, 이 양성자라고 하는 이놈이 핵입니다. 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반응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딴 놈한테 잘 달라붙어요. 어디에 달라붙느냐 하면은 우리 그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이해가 있어야 걔가 이제 소화효소를 하는 기능을 하는 펩신이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놈이, 이 양성자가. 그래서 이 양성자를 공급을 하니까는 일단은 그 단백질 소화를 좀 도와준다라는 거고요. 더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거는 이 H하고 누구하고 달라붙냐면 염화나트륨, 즉 소금의 염소하고 관계가 되어져서 염산이 되는 겁니다. 그 염산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소금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금의 염소랑 이 수소랑 같이 이제 염산이 되어지니까는 내 몸속에 들어있는 내가 먹었던 음식물인 음식물을 녹일 수 있는 pH가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를 굉장히 잘 하게 해준다. 그게 소금이랑 비타민C랑 적당량을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소화를 더 잘 시켜주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비타민C 양에 대응하는 양만큼 소금을 이제 많이 먹으면 약간 속이 쓰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씩 드셔야 되는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이 소금하고는 조금 띄어서 먹어라. 안 그래도 음식물 중에 소금이 들어있으니까요. 그 소금의 염소하고, 그 다음에 이 떨어져 나온 수소하고 해서 염산이 되어져서 내가 먹은 음식물을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녹인다. 녹아야 뭐 소화가 되는 거니까요. 대부분 보면은 그걸 다 못 녹여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고, 빠른 시간 내에 소화가 안 되고, 그게 그냥 어떻게 긴 시간 동안 있다 보면은 위장에 그 벽을 이제 상처를 내게 되죠. 그게 염증으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위벽에 염증이 일어나는, 염증 만드는 원리는 바로 그런 거다. 음식물이 장시간 위 속에서 머무르게 되면은 위벽을 깎아낸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지니님, 친구랑 통화하다가 공황장애 진단받았다고 하는데 비타민C 전도해야죠. 비타민C 많이 드시면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어져 가지고 공황장애가 많이 줄어든대요. 그거 이야기는 방송 처음 할 때부터 그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선아님 안녕하세요. 신장이 안 좋아도 소금 먹어도 되나요? 자, 이 소금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소변의 염 농도를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소금을 먹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알게 되는데, 이 신장이 안 좋은 정도로 되어져 있으신 분은 제가 보기로는 염 농도 이분도 0.6%대 0.7%대로 아주 낮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의 그 소변의 염 농도는 못해도 0.9%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낮게 나온다는 얘기는 먹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금하고 신장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소금의 농도가 너무 진해. 예를 들어서 소변에 소금 농도가 막 5%, 6%씩 나와.
뭐 3%, 4%, 5%, 6%씩 나와. 그러면 신장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김선아님 신장이 그 퍼센트가 안 되어져 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우리 체 내에서 돌아다니는 염농도인 0.9%를 맞추어 놓지 않았다는 것은 낮다는 얘기고, 그 낮은 것 때문에 신장이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염농도가 낮아서 신장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 말하는 신장이 안 좋아요 라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했는지를 좀 적어 주시면 좋겠는데, 크레아티닌이라든지 우레아라든지 유릭 애시드 이런 거 있어요. 혈액검사가 아니라 소변검사를 해보면 그 검사 수치가 위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그거를 숫자를 알려주세요. 예, 그게 있으면 신장이 안 좋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어디가 좀 붓는다 그래갖고 신장이 안 좋아요 뭐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신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고요. 또는 뭐 단백뇨가 나온다, 예, 이러면은 신장이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전혀 신뢰성이 없는 말이니까 신장이 안 좋다고 판단하게 된 그 근거를 말을 좀 해보세요. 전혀 진짜 알고 보면 멀토당도 안 한 것 같고 다들 나름 막 이상하게 판단해 갖고 있는, 나는 뭐 어디가 안 좋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좀 적어주세요. 네,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신장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소변의 염농도를 한번 재보세요.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써니님, 컨디션 짱, 피곤함도 없고 비오6키소에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비오6키한테 미치셨나? 참 별난 사람도 다 있네. 비오6키소한테 미치시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정선이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부터 컨디션 좋은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춥게 자가지고 감기가 걸린다든지, 너무 피곤하게 일을 해가지고 피로가 쌓였다든지, 예, 너무 쌓이게 해놓으면 그 쌓여있는 물질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아진 면역 때문에 그 피로 물질들하고 이 면역하고 싸워가지고 감기가 심하게 와버릴 수 있어요. 몸 속에 들어있는 이상한 물질들을 밀어내느라고 몸살 감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앞으로 6개월 이상은 피곤한 것들이 없도록 해야 되고,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은 목욕을 사우나를 하러 가셔서 웬만하면 좀만 필요하면 사우나를 해서 피로를 풀어 빼내야 돼요. 그리고 감기가 좀 올라그런다 빨리 병원 가서 다운 시켜야 돼요. 예, 감기가 올라그러면 감기약을 드시고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터지면은 고열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면역이 엄청 지금 좋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이 좋은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으면 몸속에 이상한 세포가 생기는 것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으면. 다 좋은 장점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아직도 충분하게 좋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젊은 몸으로 돌아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달, 3달은 가장 위험한 고비거든요. 그런 상태를 빨리빨리 벗어나야 돼요.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세요? 나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잘 들려요. 폰 문제. 왜 이러세요, 이승님. 자, 그래서 컨디션 좋다고 너무 방만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피곤한 거 없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성욱님, 얼굴에 모세혈관이 다 보이는 것은 왜 그런지요? 피부가 얇아서 그래요. 피부가 얇아져 있죠. 그러니까 혈관이 보이는 거죠. 얼굴이 두꺼운 사람으로 변하시면 됩니다. 얼굴 두꺼운 사람. 네.
근데 이제 이성욱님은 이제 약물 부작용이죠. 뭐 세포대사가 안 돼가지고 이 각질이 빨리빨리 막 올라오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는 자꾸 세포대사가 느려서 그래요. 네, 이성욱님은 뭘 드셔서 그러냐면 그 항생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냐 자가 면역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약물들이 대부분 스테로이드 드신다고 그러셨나? 네, 스테로이드는 내 몸이 이렇게 세포대사를 열심히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를 아예 눌러갖고 못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포대사가 안 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그 빨리빨리 자라나고 성장하고 다시 이제 각질로 해서 빠져나가고 이게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천천히 되고 빨리빨리 세포가 안 자라나니까는 여기 빨리빨리 세포가 안 자라나니까는 여기가 두꺼워지지 않는 거죠. 네, 얼굴 두꺼운 사람으로 변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테로이드를 천천히 빨리빨리 끊으셔야 돼요. 천천히 조금씩 줄이시면서. 네. 박경혜님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권해서 소금도 먹고 있는데 설사를 한답니다. 네, 설사를 하죠. 비타민C를 드셨나 보죠? 농도를 묽게 해서 마시고 며칠 있다 또 설사해서 쉬었다 마시라고 했고, 근데 마시면 변이 무르고 설사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마시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설사가 멈출 때까지 끊으시고요. 이거 뭐를 같이 드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금물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꼭 그거라고만 말을 할 수는 없고 설사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요.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비오6킬 다 하시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타민C는 우선 한 알로부터 출발해서 2알 정도 드시고요. 몇 알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오메가3도 한 알만 드시고요. 유산균도 하루에 그냥 한 봉지만 드시고요. 키토산은 한 번 먹을 때 2알씩 드시고요. 소금물은 드셔야 돼요. 끊을 수가 없어요. 소금 어차피 그분 부족할 테니까. 네,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줄여서 좀 우선 조절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저 설사는 아마 유산균 뭘 드셨나 모르겠네. 유산균 어떤 회사 제품을 드셨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네, 설사를 일으키는 요인이 거기에도 좀 들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보가 저한테 너무 적으니까 제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니님, 일어나자마자 소금을 드링킹 해도 돼요. 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뭐, 소금을 먹는다고, 뭔 일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니까는 먹어보시고, 안 된다 싶으면 안 하면 돼요. 이렇게 두려워 하시지 마시고 드세요, 그냥. 네, 소금도 좀 조금씩 드시지 말고, 한 방에 그냥 한 스푼씩 드세요. 네. 한 스푼씩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러면, 설사가 나든지 뭐가 나든지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줄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경험하면서 나는 많이 먹어도 되는지 적게 먹어야 되는 건지 다 아시게 됩니다. 밥 많이 먹어서 문제 생기는 거 알다시피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페트병에 30g 정도 집어넣고 20분 만에 한 통을 다 먹었거든요. 한 30분인가 20분인가 지났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그냥 물총 쏘듯이 나와요. 네, 장 청소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셔야죠. 그렇다고 문제 생기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안 죽어요. 네네. 오원주님, 제가 아는 분들이 다 오셨습니까? 저는 소금차 한 잔이랑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네. 좋아진 거 있으시면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으시면 좋아요 누르시고, 네, 기분이 나쁘시면 나빠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네. 자, 그렇게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카메라 열심히 돌아가네. 벌써 40분이 넘었네요. 비타민C 기초 강의를 내일 또 해야 될 판이 벌어지네. 자, 그래서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요거. 비타민C를 먹으면 얘가 나오는데, 얘 양성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이 전자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전자가. 예, 이 전자가 우리 몸에 공급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얘가
산소에 붙어 있다가 나중에 그 완전 산화가 되어지면 이 전자도 떨어져 나와요. 나와가지고 몸에 공급이 되어지고 항산화를 하는 데 쓰인다라는 건데, 몸에 어디에 항산화를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몸에 어디에. 네, 그거는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일단 쓰이는데, 그거는 한참 뒤에 쓰이는 이야기고요. 내가 소화를 하는 동안에 만들어진 분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분자들도 되게 많아요. 찐따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찐따 분자. 소화를 했는데 소화를 하느라고 잘라놓은 이 분자가 정상적인 분자가 아닌 것도 많다는 거죠. 일명 찐따 분자라 이 얘기죠. 아무거나 반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자가 다른 나의 세포하고 반응하든 어떤 다른 물질하고 반응하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다른 물질하고 반응하기 전에 비타민C가 빨리 비타민C에서 나온 전자가 얘를 환원을 시켜버리 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조건 일어나요, 이 반응이. 예. 그래서 내가 먹은 소화되어진 물질 있잖아요. 걔를 안정화를 시킨다. 그냥 미쳐서 날뛰는 그런 분자인데 얘를 딱 가라앉혀서 잘 반응하지 못하도록 안정화를 딱 시켜준다는 거죠. 예. 안정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되어지고, 혈관에 얘네들이 들어갔어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는데 이상한 분자니까는 면역세포하고 반응도 덜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면역세포하고 이런 먹은 물질하고 반응을 덜 하다 보니까는 모세혈관이 막히는 것도 덜해진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되어진다. 이런 반응. 첫 번째 하고 있는 게 바로 소화기관 안에서 비타민C가 녹으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에 아주 큰 기여를 한다 이겁니다. 찐따 분자를 없애준다. 네, 이게 비타민C가 위장 속에서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일을 해요. 네. 비타민C 소화를 해주는 것도 하지만은 혈관 속에서 일어날 염증을 일으킬 분자 자체도 안정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먹을 수 있으면 그런 분자들을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내려가서 소장에 가가지고는, 소장에서 또 분해, 그 소화가 한번 또 시작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포도당도 만들고, 아미노산도 만들고, 지방산도 만들고, 글리세롤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또 자르고 붙이고 이런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는데, 거기에서도 비타민C가 또 좀 전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 찐따 분자를 없앤다 이 얘기입니다. 찐따. 네,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좀 안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장에서도 그런 걸 해준다라는 것이고, 소장에서 이제 흡수돼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흡수돼서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해준다. 그게 누구냐면은 키토산이다. 쓸데기 없는, 써잘데기 없는 거, 이상한 큰 분자들,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킬,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자를 빼내주는 게 키토산이다. 그래서 키토산을 필수적으로 먹어야 된다. 비타민C를 먹을 거면 키토산도 꼭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키소, 질병들아 비키소. 그래서 비키소를 드셔야 비켜간다. 네, 다 비켜준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키소. 네. 자, 이렇게 되어져서 비타민C가 비로소 이제 소장에서 대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대장에 살고 있는 균들 중에 이상한 균들이 있어요. 알카리성균 이런 거는 다 썰어버립니다. 비타민C가 가가지고. 거기에 내려갔을 때 비타민C도 수소 한 개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수소 한 개의 그 수소가 또 떨어져 나와가지고 거기를 썰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면 변 냄새가 안 나게 되는 것이고, 약간 시큼한 새큼한 그런 변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뭐 시큼한 새큼한 변 냄새 맡아보셨나요? 그런 변 냄새가 납니다. 저는 관찰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변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해서 비타민 C가 변으로도 빠져나간다라는 것이고, 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나가면 좋겠다, 먹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되어진 비타민 C 안에는 수소 한 개가, 이쪽 수소가 한 개가 살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피 속으로 들어갈 때 이 한 개는 피 속으로 들어갈 때 이쪽 한 개는 떨어져 나가지만, 요쪽에 있는 요 수소 한 개는 살아서 들어가요. 혈액 속으로 들어갈 때 들어간다, 살아서 들어간다는 거지. 이 한 개는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제 다시 누구한테 또 주냐 하면은 적혈구가 산화가 되어져서 막 피가 엉겨 붙는데, 그거를 엉겨 붙지 않도록 해주는 게 비타민 C의 저 수소다, 수소에서 나온 전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자,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이 비타민 C가 비로소 이제 혈액에서 혈관을 빠져나간 뒤에, 혈관 빠져나가서 체액으로 가가지고 체액 속에서 다시 세포한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에 세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또 좀 전에 보여드린 이쪽 수소가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쪽 수소가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쪽 수소가. 이게 활성산소, 즉 전자, 세포 속에서 활성산소가 발생되어진 것을 없애는 데 사용되는 게 이놈이다. 근데 그 세포 속에 이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이 같이 존재하게 되면 비타민 C 이 분자가 요 분자로 되어집니다. 이 떨어져 나갔던 놈이 다시 여기 이 H가 달라붙어요. 글루타치온이 들어가게 되면 이 수소가, 글루타치온이 여기다가 수소를 전해 주어요. 또 한 개씩 붙여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얘가 또다시 이 수소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공격을 해서 암세포가 죽어간다. 이렇게 되는데, 먹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비타민C의 양은, 전체 양 중에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25% 이상이 못 갈 것 같아요. 25%? 또 많아야 25%, 50%에서 25% 사이. 네, 이거 뭐 제 상상입니다만은 그 정도밖에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갈 수 있을지 우리가 양을 조절해 가면서 내 몸이 견뎌낸다면 최대한 많이 먹어주는 게 좋기는 하다라는 건데, 여러분 종종 설사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비타민C 먹고 설사가 오면은 안 좋으니까는 설사가 안 되는 양까지만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비타민C 먹고 운동을 하게 되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비타민C를 먹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비타민C 먹고 반신욕을 하게 되면 정말 이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로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제 몸에서 찾아낸 게 그겁니다. 대사가 너무 잘 된다. 무슨 대사? 소화, 흡수, 분해해서 배출하는 이 대사가 소화, 흡수, 그 다음에 세포 속에서 분해한 뒤에 배출, 이것까지 엄청 잘해준다는 거죠. 이게 다 돌아간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먹었던 음식물이 변으로 안 나와요. 다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네. 그리고 수분 흡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고, 네, 뭐, 어쨌든 굉장히 운동을 하거나 반신욕을 할 때 먹어주면 굉장히 효율적이다. 네, 이런 또 팁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포까지 들어가서 과산화수소로 바뀌어가지고 암세포를 공격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정상적인 세포는, 정상적인 세포는 그 발생된 과산화수소를 없애는 카탈라제라고 하는 그런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다 죽여주어요. 근데 암세포는 워낙 이 비타민C를 많이 끌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카탈라제 생성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파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항암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비타민C 드시는 게 좋고, 정맥 주사도 꼭 맞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키토산 드셔서 백혈구 숫자 늘려주는 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금 항암하시고 계시는 분들 100% 소금 소변의 염 농도가 0.9% 안 나옵니다. 네, 한번 재 보십시오. 그거 0.9% 안 나오는 상태에서 몸에 어떻게 뭘 하려고 해갖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꼭 소금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은 비키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키소 꼭 먹어야 된다. 그래야 비껴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비타민C의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요 정도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잘 가니, 제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비타민C 오늘 기초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얘기밖에 못했어요. 네. 화학식은 이렇게 생겼다. 네. 요 위에 거는 포도당의 화학식이고, 요 아래 거는 비타민C의 화학식이다. 두 개의 차이점은 수소가 4개 더 있는 포도당이 4개 더 있고, 네, 얘는 8개밖에 없다. 요 차이고요. 화학 구조적으로 생긴 거, 뭐, 포도당 먹거나 비타민C 먹거나 생긴 놈이 똑같아요. 네, 비타민C 먹고 충분히 포도당 먹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건데, 이놈들이 나와서 하는 이 H가 떨어져 나와서 양성자하고 전자를 공급을 해준다라는 거고, 양성자는 소화하는 데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하고 전자 구경을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그 놈이 이 놈이잖아요. 자, 이 떨어져 나온 놈이 이 수소가 이렇게 생긴 놈인데, 여기에 양성자 하나 들어있고 전자 하나 들어있는데, 이 양성자는 소화하는 데 쓰인다라는 거죠. 소화 효소. 그 다음에 염산을 만드는 데도 쓰인다. 네. 이놈이죠, 이놈. 네. 그래서 요렇게 생긴 놈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요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요거는 전자는 어딘가 도망가 버리고 없고 양성자만 여기 들어 붙어 있는 거고요. 이 양성자가 우리가 먹은 소금의 염소하고 붙어가지고 염산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염산이 이제 또 먹은 음식물을 녹이는데 쓰여진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남아있는 이 전자는 이제 떨어져 나왔던 이 전자는 내 몸을 항산화시키는 데 쓰이는데, 그 항산화는 소화기관에 흘러가던 음식물들도 항산화를 시키는 데 쓰이고, 정확한 분자를 만들어주는 데 쓰여진다라는 거. 네, 좋은 분자를 만들어주는 데 쓰인다는 거. 네, 그 다음에 혈관으로 흡수되어진 것은 혈액 속에 적혈구가 산화되어지는 것을 방지를 해줘서 적혈구가 뭉치는 것을 떨어뜨려준다. 떨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 네, 그 다음에 얘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체액중에 들어가서도 또 많은 일을 하고, 또 거기서도 쓰이고 남아있는 것이 이제 세포 속으로 겨우 들어가 가지고 활성산소를 없애고 암세포를 없애는 데 쓰인다. 이걸 잘 하려면은 글루타치온이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다. 자, 그래서 요렇게 많이 드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확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어야 된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키소 꼭 드셔야 된다라는 거죠. 비키소를 드셔야 비껴간다. 네. 자, 이쪽 카메라는 이제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